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수촌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반응성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베이컨 낭종, 그리고 외측 연골에 있는 후각부의 방사형 파열, 그리고 내측 연골에 있는 종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컨 낭종인데요. 베이컨 사람 이름이에요. 영국에 보면 베이커가에 있는 그런 셜록 홈즈 있죠? 그 유명하죠, 베이커가. 근데 다른 사람이죠. 이 병을 발견을 한 거예요. 이 병은 정의는 무릎 뒤쪽에 생기는 물혹이에요. 물주머니, 물혹을 우리가 베이커 낭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이름인데 윌리엄 모란트 베이커라는 선생님이신데 영국에 있는 외과 선생님이시죠. 1877년에 논문에서 처음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이게 생기는 거 보니까 관절염 환자에서 많이 생긴다는 거죠. 관절염이 있을 때 무릎이 퉁퉁 붓거든요. 근데 보니까 무릎 뒤쪽에 뭔가 무릎이 만져지더라 라고 해서 우리가 베이컨 낭종을 1877년에 알아냈죠. 아이고 1877년에는 우리나라가 언제 때요? 조선시대인데 상당히 오래전이죠. 이때 벌써 이름을 발견했죠. 대단히 빨리 발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이컨 낭종은 우리가 원인은 관절 내 병변에서 물이 생긴다 그래요. 여기가 안 좋아진 거예요. 관절 내 연골인데 연골들이 파열돼요. 여기 관절 연골이라 그러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손상이 생겨요. 특히 뒤쪽에 많이 생기죠. 이쪽에서 여기가 손상이 생기게 되면 여기서 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도 그렇죠. 손바닥도 계속 마주치고 비비게 되면은 빨개지다가 진물이 생기고 물이 나잖아요. 눈도 마찬가지죠. 눈도 빨개지면 충혈이 생기고 눈물 나듯이 뭔가 자꾸 안 좋아지는 물이 생기는 거예요. 관절 내 병변에서 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퇴행성 관절염, 그 다음에 관절연골 손상, 그리고 또 안쌍 연골에 파열된 것도 원인인데요. 안쌍 연골이 파열되게 되면 거기서 마찰이 일어나서 물이 생긴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원인들이 있겠죠. 생겨진 물들이 무릎 안에만 앞쪽에만 있으면 괜찮아요. 빵빵하게 차가지고 뒤로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선천적이죠. 체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낭종이 생길 만한 조그만 낭종이 있는 거예요. 그 낭종이 있는데 물이 생기니까 뿌 하고 생기면서 뒤로 들어가요. 뒤로 들어가서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체크밸브라고 그러죠. 그래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뭐 큰일 나죠. 뭐 방에 들어갔는데 못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베이컨 낭종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낭종을 치료하는 거는 관절내가 좀 치료하면은 이 낭종이 덜 생긴다 그러죠. 그래서 약을 먹어봅니다. 소염 진통제도 먹고 부종을 떼주는 약을 먹기도 하고 또 주사 치료를 해보죠. 연골 주사 맞기도 하고 뭐 DNA 주사 맞기도 하고 콘주란 주사 등등 여러 가지를 또 스테로이드가 생각보다 이럴 때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무릎이 붓고 염증이 있고 이렇게 빨갛게 차오를 때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되면은 관절 안에 염증이 없어져서 물이 생기는 걸 막아준다고 그러죠. 스테로이드는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잘 쓴다 그러면 아주 좋은 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약물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하는 거죠. 여기를 그냥 다 제거하면 안 돼요. 힘들기 때문에 낭종 부위에다가 구멍을 좀 크게 내주는 거죠. 여기다가 구멍을 내면 구멍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크게. 또는 여기를 벽을 제거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벽을 제거해 주기면 여기가 이렇게 뻥꾸게 뚫리죠. 그래서 이렇게 벽을 틀어준다, 벽을 열어준다 라는 개념이 우리가 낭종을 없애주는 방법이 되겠죠. 이거 다 없으면 큰일 나요. 이거 따라가지고 다 없애게 되면 이거 뭐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터트려주는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예전에는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그냥 그 무릎 뒤 오금 쪽이죠. 오금이라 그러는데 그 부위에다가 이렇게 상처 부위를 냈어요. 상처 부위를 내가지고 낭종을 다 절제를 했거든요. 근데 또 재발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결국 관절 내에 병변이 있으니까 물이 뒤쪽으로 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니까 재발 생기니까 잘 안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베이컨 낭종으로 뒤쪽으로 들어가서 막 째가지고 수술하지는 않아요. 수술하고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그냥 약물치료, 주사치료를 하고 굳이 한다 그러면 구멍을 내주는 낭종의 구멍 내기까지를 우리가 낭종 치료를 하고 있죠. 이제 또 연골에는 후각부에 있는 방사형 파열입니다. 그리고 또 종파열 이야기를 할 건데요. 반응성 연골 파열은 단독으로도 생기지만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같이 많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방이랑 같이 생긴다 그러죠. 전방이랑. 그래서 전방이 파열되면서 그 에너지 압력으로 외측의 연골이 뒤쪽이 많이 찢어지고 또 내측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생기거든요. 특히 왼측 연골의 후각부 방사형 파열은 급성기 때 생기는 거예요.
다치고 온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뭐 1주 됐다, 2주 됐다, 축구하다가 심하게 접질렀다, 그리고 통통 붓고 너무 아파요 라고 분들이 보면은 외측 연골에 방사형 파열이 많아. 어떤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뒤쪽이거든. 바깥쪽에 있는 외측의 연골에 방사형이라는 이렇게 찌어지는 거예요. 밴드가 보면 밴드가 이렇게 쭉 있죠. 밴드가 있는데 끝부분에 손으로 잡고 있는 끝부분에서 이렇게 딱 파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밴드가 어떻게 돼요? 쭉 말려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듯이 이게 안 좋은 형태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급성기로 많이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내측의 연골에 있는 종파열은 만성에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다쳤을 때도 약간 생기지만 또 삐고 또 삐고 또 다치고 하다 보면은 이 부위에서 자꾸 이 선들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쳤을 때 이만큼 생겨요. 근데 그 다음에 생겼을 때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 선들이 합쳐져요. 결국은 이제 합쳐지고 또 이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면서 합쳐지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 가닥가닥이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곡수 사리, 우동 사리처럼 이렇게 사리처럼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봉합이 안 돼요. 그래서 종파열이 많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있을 때 이렇게 한 개 정도 있을 때 수술하는 게 낫고 하다못해 2개 정도까지 더블 종파열이라고 그러죠. 이런 더블 종파열이 있을 때 이때까지는 우리가 수술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3개, 4개 되면 이게 봉합이 안 돼요. 최근에는 이런 거 만성에 생긴다 그랬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램프 빈근이라고 그러죠. 램프라는 거는 이렇게 둔덕이죠. 꺾어진 둔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히나 무릎 안쪽은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너무 그런가요? 너무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연골은 이렇게 있어요. 있다 보니까 꽝 찍히게 되니까 여기에 타박을 받는 거예요. 꺾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꺾여져 있는 부분이니까 타박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램프 변변이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에 생기는 게 요거예요. 여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 변변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내측에 있는 램프 변변이 중요한데 이 변변이 급성기에도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불안정하면은 꼭 수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반응성 연골 파열이냐 불안정이냐라고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안정적인 거는 이 대퇴가 밑에서 탈구가 안 돼요. 탈구, 아탈구. 이게 당겨보거든요. 당겨봤을 때 이게 안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크기가 10mm보다는 작은 경우 또 피판파열이라는 거는 파열이 돼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움직이죠. 계속 움직여가지고 이게 안 좋거든요. 이게 불안정한 파열이라고 그러죠. 또 방사형 파열의 크기가 작은 경우 방사형 파열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하죠. 불안정한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안정적이죠. 이런 경우 가지고 수술할 필요는 없죠. 안정적인 반응성 연골 파열은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아탈구나 탈구가 되지 않아야 된다. 10mm 미만이다. 피판 파열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방사형 파열의 크기가 작은 경우 이런 경우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하셔도 돼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불안정한 파열은 수술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안정적 슬관절이라는 건 우리가 정의를 다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십자인대를 수술한 상태를 안정적 슬관절이라고 그래요. 십자인대가 없는데 먹게 되면 계속 불안정하니까 연골이 안 좋아지거든요. 계속 끼고 접질리는데 십자인대가 재건술이 되고 나면 그래도 연골 쪽에 가해지는 스트레스 부하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럴 때 우리가 외측 연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피가 나니까 십자인대 파열되면 뼈를 뚫고 수술하기 때문에 골수에서 세포가 많이 나와요. 피가 많이 나와서 이 피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힐링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부 술자들은 그냥 놔둬라. 절제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붙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쉘브론이라는 선생님이 후방에 위치한 수직 파열, 후각부 파열은 그대로 둬봐라. 수술하지 말고 그냥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괜히 이거 수술해가지고 뭔가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절제도 하지 마라. 그냥 놔둬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는 외측에 있는 연골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달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후각부는 생각보다 전방 십자인대 안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절제술이나 절제하기도 해요. 절제술이나 아니면 그대로 두기보다는 적극적인 봉합술을 추천을 한다는 거죠. 깨매주라. 이렇게 깨매주는 거죠. 아무래도 깨매주게 되면 좋겠죠. 근데 깨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얇고 불안정한 부분이라서 봉합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위가 되겠죠. 그래서 봉합이 잘 된 외측에 있는 반월성 연골 후각부는 상당히 외우가 좋습니다. 특히나 쓸관절의 무릎이 전방정리를 만든 잠재적 기능을 해줘요. 락킹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쪽에서. 아무래도 그렇죠. 십자인대 단독으로 있는 것보다는 연골이 뒤에서 힐링이 된다 그러면 이게 자물쇠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식근의 실패를 일으키는 바람직한 응력으로부터 그런 재건술한 이식근을 보호해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최근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봉합을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잘못 봉합하다 보면 더 찢어져요. 실제로 그래요. 들어갔는데 너덜너덜 그래가지고 한 개 또 없다 그러면 봉합이 안 되거든요. 봉합이 안 돼. 또 봉합하다가 다 없어져요. 한번 봉합하다가 찢어지게 되면 아예 봉합을 못해요. 거의 못해요. 두 번까지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못하기 때문에 잘 봉합을 해야 됩니다. 쉽지는 않아요. 또 우리가 이제 내측 파열의 이야기를 좀 해보죠. 푸조와 불필. 이거는 그대로 두지 말자. 내측에 있는 연골의 좋은 파열을 그대로 두니까 50%에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비록 많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10mm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는 수술을 하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만일에 이런 데 있으면 봉합을 해주고요. 램프 병변도 이렇게 봉합을 해주고, 만일에 종파열이 여기에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절제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주면은, 그렇죠. 이제 이렇게 종파열을 절제를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가만두지 마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외측에 있는 연골에 있는 방사형 파열도 적극적으로 봉합을 해주고, 그리고 내측에 있는 연골도 적극적으로 해주라는 거죠. 과거에는 수동적으로 해줬더니 결과가 안 좋으니까 많이 해주자라는 거죠. 근데 봉합을 하면 다 붙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봉합도 실패를 많이 합니다. 일정 비율로 실패를 해요. 아무리 봉합을 잘해도, 아무리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봉합을 한다더라도 결국은 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확률상. MRI 또는 봉합의 실패를 정의는 MRI를 찍기도 합니다. 또는 관절경 수술해서 보기도 해요. MRI 또는 관절경 소변에서 치유가 실패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실은 남아있는데 안 묻는다. 또 뭐 이상한 잔재물이 있더라. 치유 실패의 증거가 있으면서 통증 또는 잠김 현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봉합의 실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른 반월성 연골의 증상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간에 안 붙었다. MRI상 관절경상에서 안 붙은 걸로 확인이 됐고, 하지만 무증상이라 그러면 우리가 봉합의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절반의 성공이다. 근데 안 아프거든요. 안 아프고 또 잠김 현상도 없어요. 잠김이나 걸림 현상이 없고 본인은 지각을 못하고 자각을 못하는 거죠. 일단 좋죠. 절반의 성공이죠. 그래서 또 근데 또 다른 반월성 연골의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또 다른 증상이 있을 때는 새로운 파열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우리가 또 봉합이 실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어쨌든 그래도 절반의 성공이에요. 여기가 붙고 여기가 또 찢어진 경우가 있어요. 봉합한 부위는 붙었는데 여기가 또 찢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봉합 실패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하죠. 절반의 성공이다. 그만 하더라도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베이컨 낭종부터 연골의 뒤쪽에 있는 방사형 파열, 내측의 연골에 있는 종파열까지를 좀 알아봤거든요. 그러면은 그림을 좀 더 보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영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컨 낭종을 만든 윌리엄 모란트 베이커 선생님이세요. 베이커 시스트죠. 이 선생님이 만든 논문이죠. 상당히 근엄하게 잘 생기셨어요. 베이컨 낭종은 관절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관절 안에서 연골이 파열되고 관절염이 생겨서 이렇게 물주머니 조그만 거 보이죠? 관을 따라서 빵빵하게 물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잘 짜면 안 나와요. 다시 무릎 뒤를 누른다 해서 관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압력체 차이 때문에 그래요. 마치 그랑 비슷하죠.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긴 빨아들이고 여기서 안 나오죠. 블랙홀 같아. 블랙홀. 이건 좀 그래도 관이 커서 이런 경우는 좀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약을 먹고 좀 말리고 또 주사 맞아서 연골 좋아지게 해주고 안 되면은 근본적인 1차적인 병변을 수술하셔야만이 베이컨 낭종이 좋아지겠습니다. 베이컨 낭종만 이게 수술하고 해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가 또 재발하는 거죠. 여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풍선 효과죠. 풍선 한 개가 우리가 막는다 하더라도 다른 데가 풍선이 볼록볼록 자꾸 올라오듯이 요거 제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MRI 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하얀 게 생겼어요. 꽤 크죠?
한 개만 있는 분들도 있고요. 두 개, 세 개, 여러 개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걸 잘라낸다 하더라도 이게 또 생기겠죠. 또 생기고 또 생기기 때문에 그냥 외과적으로 이게 뒤에서 절제하는 수술은 그렇게 추천드리지가 않죠.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크게 보이죠. 관절 내 병변을 수술을 하고 좋아져야 2차적인 병변이 좋아지겠습니다. 케이스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동시에 생긴 내측, 외측 방사형 파열. 방사형 파열이라는 건 이런 경우에요. 그래서 이렇게 종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파열되는 경우죠. 그래서 완전 파열이에요. 밴드가 끊어지듯이 텐션이 상당히 갭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이 됐죠. 내측에 있는데 내측의 방사형 파열은 상당히 드물어요. 내측에 있는 방사형 파열은 드물지만 가끔씩은 생겨요. 내측, 왼측 방사형 파열은 아주 드물다. 한 개만 있어도 사실 방사형 파열은 봉합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다 그래요. 양쪽 다 파열됐죠. MRI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방사형 파열이 보이고 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하얀게 보이는 방사형 파열이 생긴 경우죠. 바깥쪽도 보니까 까맣게 하얗다면 보이죠. 앞쪽은 보이는데 뒤쪽이 외측 방사형 파열, 뒤쪽 후각부에 완전 파열 소변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내측의 연골을 봉합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끝부분이 너무 얇아요. 작고 여기가 좀 도톰하게 커야 되는데 이만큼만 컸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얇아요. 너무 얇고 완전 파열이고 그래서 깨매놔야 됩니다. 깨매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힘들었는데 그래도 잘 깨매졌죠. 이게 안 깨매지게 되면은 이거 연골은 아무런 기능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관절염이 와요. 관절염이 오고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깨매놔야 되겠죠. 근데 이게 잘못 깨매게 되면은 이게 다 떨어져요. 이 작은 부위가 조금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봉합하다가 실패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침착하게 천천히 잘 깨매줘야 되겠죠. 외측의 연골도 역시 방사형 파열. 근데 좀 남아있죠. 도톰하게. 기시부는 좀 남아있는데 여기가 안 좋아요. 외측은. 여기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도 너무 안 좋은 부위를 피해가지고 봉합을 잘 해야 되겠죠. 여기를 끌어와서 여기 붙인 거예요. 잘 봉합이 잘 됐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내측, 외측의 연골의 동시 반응성 연골 파열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여기 관절막이 떨어진 거죠. 종파열, 또 램프 병변이라고 하는 부위가 여기 보이죠. 이렇게 실로 깨미 났어요. 바깥쪽의 연골은 방사형 파열, 이렇게 약간 대각선 모양으로 되는 방사형 파열, 어자 모양이죠. 어자 모양. 요거를 우리가 봉합을 했습니다. 얼마나 붙었는지. 연골 안쪽이 잘 붙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를 봉합한 거예요. 관절막이 있는데 종파열을 봉합을 했더니 여기 공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막대기 넣어보니까 빈 거 보이죠? 붙었죠. 여기가 딱 달라붙었어요. 바깥쪽도 붙어 있죠. 모양이 이 모양이었죠. 어자 모양이었는데 이렇게 심하게 대각선 모양으로 파열됐는데 잘 붙었네요. 이렇게 잘 붙어주게 되면 수술하는 의사는 상당히 기분이 좋고 당연히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겠죠. 수술이 잘 돼서 너무 좋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나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오늘도 반환성 연골 파열로 여러 가지를 알아봤거든요. 특히나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동시에 파열됐을 때는 소극적으로 그리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봉합을 해주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도 반환성 연골 파열로 고생하신 분들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